자, 지난 시간에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라는 것을 배웠죠. 즉,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마다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인 것이죠. 자, 오늘은 이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신고되고 징수되고 납부되는지를 배워보죠. 만약 소비자가 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기 위해 세무서나 국세청에 소비할 때마다 직접 방문해서 납부한다면 번거로운 건 물론이고요. 난리가 나겠죠. 뭐 예를 들면 야심한 시각에 쿠팡에서 재화를 구매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어, 부가세를 납부해야 될 의무를 부가세를 부담해야 되는데요. 자목바람으로 세무서문을 두들기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니까 공무원들을 출근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생무공 공무원들 공무원이라 저는 6시 칼퇴근인데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부가가치세 소비자가 이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신고 납부만큼은 소비자가 아닌 그 이전 단계의 사업자, 뭐 판매자나 제조업자가 대신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대행하는 프로세스가 간단하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좀 복잡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처음 이 개념을 설명 들으시는 분은 선뜻 확 와닿지는 않을 수 있어요. 제가 꼼꼼하게 아주 자근자근 잘라서 토막토막 설명을 내드릴 테니까 귀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십시오. 이 방법을, 이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뒤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헷갈리는 점이 생겨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동영상 콘텐츠를 밴드에 제가 업로드 할 텐데요. 상당 기간 업로드 해놓을 테니까 한 번 들어서 이해 안 가시는 분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벼락같이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자, 그럼 봅시다. 일단 이 부가가치세 부담은 최종 소비자가 하지만 납부 신고 대행을 그 이전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 뭐 제조업자나 판매자가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전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하는데 결국 오늘 배우게 될 주제는요.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일단 확실히 해둘 것은 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자, 즉 담세자는요. 소비자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되고요. 그 소비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이전 단계에 있는 주체들, 뭐 제조업자나 판매자는 부가가치세를 최종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신고 및 납부만 대행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담당하는 자, 이를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라고 하는데요. 이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담세자인 소비자가 아니라 그 소비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제조업자나 판매업자, 즉 사업자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부가가치세의 담세자는 소비자 맞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를 신고와 납부하는 의무 이행자는, 즉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제조업자나 판매자 등, 즉 소비자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자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는요, 담세자와 납세 의무자가 불일치합니다. 이런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자, 우리 부가가치세 특징 두 가지 배웠네요.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이고요. 또 간접세 성격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어떻게 신고되고 징수되고 납부되는지 그 메커니즘, 즉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우리 사례를 통해 이해해 봅시다. 자, 교환을 보죠. 오늘 교환은 매우 심플합니다. 덜렁 한 장이에요. 자, 보시면 지금 소비자가 있고요. 그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조업자가 그렇죠. 만들어야겠죠. 그 제조업자입니다. 그리고 그 제조업자로부터 만든 그 재화를 공급받아서 판매상이 그거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이죠. 자, 주체 세 주체가 등장합니다. 제조업자, 판매상, 소비자. 이해가시죠? 자, 스토리를 한번 엮어보시면 제조업자는 공짜로 뭔가를 가져와서 그 재료를 이용해서 5만 원의 가치를 갖는 재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조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5만 원이라고 하는 것이죠.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만약 이 제조업자가 가구를 제조하는 업자, 즉 가구업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수리나무는 소나무의 성장을 방해하는 나무인데요. 그러니까 소나무 주변이 상수리나무가 많으면 그 상수리나무가 그 소나무가 먹을 영양분을 쪽쪽 빨아서 소나무가 제대로 크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산에 가보시면 그 산림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상수리나무를 베어내는데요. 만약에 정부가 이 상수리나무 벌목을 허용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가구업자는 이 상수리나무를 이용해서 벌목해서 가구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그거를 정부에서 권장하는 것이죠. 즉 공짜로 가구업자는 가구를 제조하기 위한 원재료인 상수리나무를 베어서 공짜로 공장에 가져와서 가구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수리나무를 원재료로 해서 가구를 만드는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상수리나무를 매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없었던 셈이죠. 즉 매입액이 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 매입의 0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라고요? 이 제조업자가 5만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든 비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안 그렇겠죠. 근데 설명을 좀 간단 명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럼 가구업자 입장에서는 공짜로 원재료를 가져와서 5만 원의 재화를 만들어내고 이를 어떻게 합니까? 판매사에게 제공하죠. 결국 제조업자의 매출액 수익이죠. 5만 원입니다. 5만 원. 자, 그런데 이 부가가치세에서는요. 이 회계에서 매출액 5만 원이라고 하지 않고 공급가액 5만 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공급가액 잘 염두두세요. 자, 그리고 가구 판매상은요. 가구업자로부터 가구를 공급받아 자기의 마진 3만 원을 붙여 소비자에게 8만 원에 공급합니다. 이 마진 3만 원은 판매상이 창출한 부가가치라고 할 수 있고요. 판매상의 공급가액은 소비자에게 공급가액은 결국 8만 원인 셈이죠. 가구업자가 판매상에게 가구를 제공할 때 공급가액은 5만 원. 판매상이 소비자에게 가구를 제공할 때 공급가액은 8만 원입니다. 소비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오로지 소비만 하죠. 결국 소비자가 소비하는 가구, 재화의 가치는 8만 원입니다. 앞서 부가가치세 계산법 배우셨죠? 소비자가 소비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의 10%를 곱한 값이 바로 부가가치입니다. 부가가치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8만 원의 10%, 즉 8천 원을 부담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소비자는 이 8천 원을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달려가서 납부합니까? 얼핏 이해가 쉽죠? 그럼 끝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의 이 소비자가 하루에도 뭐 몇백만 원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밥 먹은 사람, 등등 국세청 세무서에 달려가면 난리가 나겠죠. 납부하겠다고. 그렇죠? 전국에서 매일같이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만약 그 소비자들이 직접 세금을 그때그때마다 납부하겠다고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달려가면 업무를 못하겠죠. 전국의 세무공무원이 2만 명도 안 되는데. 그렇죠? 뭐 무슨 좀비 영화도 아니고요. 자, 결국 소비자가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자나 판매자가 납부를 대행하게 하는데요.
그럼 우리 스마트한 우리 학생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교수님, 최종 소비자 전 단계 주체인 판매상이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 8,000원을 더 추가로 받아서 납부를 대행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럴싸해 보이죠. 그렇게 끝나고 만다면 참 쉬울 텐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설명이 거기까지만 끝나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최종 소비자 이전의 주체들, 즉 이 사례에서 제조업자와 판매상이 자기가 부담할 부가가치세가 아닌데 세금을 납부하고 돌려받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그러니까 제조업자와 판매상도요, 지들끼리 거래할 때 주고받고 한다는 얘기예요. 부가가치세.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죠? 네. 부담할 자가 아닌데 그들끼리 마치 부담을 가지고 주고받고 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 아닌가 싶은데, 자,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전단계 세액공제법 본격적으로 설명드릴 텐데요. 다시 한번 확실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국세청 또는 세무서가 소비자로부터 받아내야 할 부가가치세는 얼마인가요? 총.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소비하는 가구, 즉 재화의 가치가 8만원이기에 그 10%인 8천원만 세무서는 징수해내면 끝입니다. 이 점 분명히 명심해 주세요. 자, 그런데 부담하는 자가 아닌 제조업자나 판매상 간의 거래에서도 주고받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제조업자는 판매상에게 공급가액 5만원의 재화를 공급하면서 그 10%를 더 받습니다. 즉 5천원을 더 받아서 이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이죠. 결국 제조업자가 판매상에게 받는 총 금액은 5만 5천원이죠. 자, 판매상 역시 소비자에게 공급할 때 공급가액 8만원의 10%인 8천원을 더 받아 이를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결국 판매상이 소비자로부터 받아내는 총 금액은 8만 8천원이죠. 자, 세무서에 납부된 부가가치세는 총 얼마입니까? 그렇습니다. 판매상이 납부한 8천원, 제조업자가 납부한 5천원, 합이 13,000원인 것이죠.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세무서가 거두어야 할 부가가치세는 8,000원인데 5,000원이 더 거쳤네요. 자, 이 13,000원 꼼꼼히 듣다 보면 그중 8,000원은 소비자가 부담한 거고요. 나머지 5,000원은 누가 부담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조업자가 판매상에게 뜯겨서 결국 제조업자가 부담한 것이죠. 분명히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세는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는 세금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제조업자가 판매상에게 뜯긴 5,000원은 다시 제조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자, 그럼 5,000원을 제조업자에게 돌려주면 우리 국세청이나 세무서가 최종적으로 징수한 부가가치세 잔액은 8,000원이 됩니다. 이 사례에서 제조업자와 판매상, 즉 소비자 이전 주체를 싸잡아서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라 칭합니다. 자, 전단계 세액공제법은요, 소비자가 아닌 그 이전 단계의 사업자 간에도 부가가치세를 주고받는 프로세스를 갖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부담할 세금이 아니기에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되돌려줍니다. 이 사례에서는 제조업자가 판매사에게 5,000원을 징수당했지만 다시 돌려받음으로써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최종 부담액은 0원이 되는 것이죠. 자,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법은 최종 소비자가 소비한 재화나 서비스의 10%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가가치세를 사업자 입장에서 계산해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 간에도 부가가치를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자, 사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10%를 곱하면 부가가치세가 계산됩니다. 똑같죠, 계산법은. 자, 사례에서 사업자인 제조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5만원, 그리고 판매자가 창출한 부가가치 3만원, 총 부가가치는 8만원, 따라서 그 10%인 8천원이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결국 부가가치세는 경제주체가 창출한 부가가치세의 10%인데요. 자, 이제 왜 부가가치세라고 부르는지 이해가시죠? 자, 다시 사례로 갑니다. 제조업자가 창출한 부가가치는 얼마인가요? 그렇습니다. 5만원입니다. 제조업자는 판매상에게 가구를 제공하고 얼마를 받아냅니까? 5만원인가요? 아닙니다. 5천원을 더 받아 5만 5천원을 받아냅니다. 즉 창출한 부가가치 5만원에 10%를 더 추가로 받습니다. 이때 5만원을 공급 가액이라 하며 5천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입니다. 공급 가액과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용어 나왔습니다. 새로운 용어. 자, 그리고 5만원, 5천원을 더한 값 5만 5천원을 공급 대가라고 합니다. 자, 공급가액과 공급대가 헷갈리죠? 저는 이렇게 배웁니다. 공급가액의 가, 기억이죠. 공급대가의 대, 디귿이죠. 자음 기억이 자음 디귿보다 앞서죠. 그래서 5만원을 공급가액, 거기에 10%가 더 붙은 5만 5천원을 공급대가, 이렇게 배우면 됩니다. 제법 쏠쏠하게 유용합니다. 네,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자, 가구업자의 수익, 즉 매출액은 5만원인가요? 5만 5천원인가요? 그렇습니다. 5만원입니다. 더 받은 5천원은요? 즉 부가세 매출수액인데요. 이건 가구업자의 수익입니까? 아니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결국 제조업자인 가구업자의 주머니에 남는 금액은 5만원 뿐이죠. 자, 이제 판매상 관점에서 꼼꼼히 살펴보죠. 판매상이 창출한 부가가치는 얼마인가요? 그렇습니다. 3만원입니다. 판매상은 소비자에게 8만원의 가치를 갖는 재활공급입니다. 판매상은 소비자에게 가구를 제공하고 얼마를 받아냅니까? 8만원인가요? 아닙니다. 8천원을 더 받아 8만 8천원을 받아냅니다. 즉 제공하는 부가가치 8만원에 10%를 추가로 더 받아내는 것이죠. 이때 8만원이 공급가액이며 8천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고요. 그리고 8만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8천원을 얹은 값, 더한 값, 즉 8만 8천원이 공급대가입니다. 가구업자의 수익, 즉 매출액은 8만원인가요? 8만 8천원인가요? 8만원입니다. 더 받은 8천원, 즉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요,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자기 주머니에 넣고 안 내놓으면 안 돼요. 네. 결국 판매상의 주머니에 남는 금액은 8만원 뿐이죠. 자, 이렇게 소비자가 부담할 부가가치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단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도 부가가치세를 주고받는 방법을 전단계세 공제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 전단계라는 말이 왜 붙었는지를 여러분 뜯어봅시다. 그거 확실하게 이해하셔야 오늘 여러분 소기 성과를 거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전단계란 다음 단계가 있으니까 전단계라는 말이 존재하지 않을까요? 가구를 생산하고, 사례를 갑시다. 가구를 생산하고 판매상이 이를 매입하고 최종적으로 판매상은 이를 소비자에게 제공합니다. 가구 생산자인 제조업자의 다음 단계는 판매상이고요. 판매상의 다음 단계는 소비자 단계죠. 하지만 소비자는 다음 단계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세 주체 중에서 자신이 부담한 부가세를 세무서에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전 단계가 있는 자, 즉 제조업자와 판매상, 즉 사업자뿐입니다. 소비자는 자기가 부담한 부가세를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조업자는 부담한 부가세가 없으니 세무서에 돌려달라고 할 권리 있는데요. 뭐 돌려달라고 할 게 없으니 돌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판매자에게 징수한 부가세 매출세 5천원을 납부만 하면 됩니다. 그걸로 끝나죠. 제조업자는요. 자, 판매상은요, 부담한 부가가치세가 5천원이죠. 그리고 소비자에게 징수한 부가세 매출세 8천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상은 이 부가세 8천원을 세무서에 납부하고 자기가 부담한 5천원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판매상은 결국 8천원 납부하고 5천원 돌려받았으니 최종적으로 3천원만 납부한 셈이죠. 자, 소비자는요, 판매상에게 8천원 뜯겨 부담했지만 다음 단계가 없으므로 이 부담한 8천원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소비자 입장에서 전 단계인 제조업자와 판매상은 세무서에 그 뜯긴 부담한 부가세를 돌려달라고 할 수 있지만 소비자는 그렇지 않죠. 자, 제조업자인 사업자는 애시당초 뜯긴 게 없으니까 뭐 돌려달라고 할 필요 없는 거고, 하지만 판매상은 제조업자로부터 가구 매입 시 5천원을 뜯겼으니 이를 돌려달라고 합니다. 자, 이 5천원을 판매상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율이라고 부릅니다. 판매상 입장에서 꼼꼼히 살펴볼게요. 다시 한번. 판매상이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8천원은
부가가치세 매출세라고 합니다. 판매상이 제조업자에게 징수당한 5,000원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입니다. 매출 매입세 이해가시죠? 판매상은 이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8,000원을 납부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 5,000원은 돌려달라고 합니다. 판매상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8,000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000원, 결국 부가가치세 납부할세액 3,000원을 서류에 꼼꼼히 기록하여 신고하면서 최종적으로 3,000원을 함께 납부합니다. 이게 판매상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8,000원 납부하고 5,000원 돌려받는 건 아닙니까? 아유, 스마트하게 좀 행정 처리하면 좋잖아요. 8,000원 납부하고 5,000원 돌려받는 거나, 그죠? 납부할 8,000원에서 돌려받을 5,000원 뺀 나머지 3,000원만 납부하는 거나, 엎어치나 그렇지나 똑같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납부할 8,000원에서 5,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3,000원만 납부하게 됩니다. 자, 이때 8,000원에서 5,000원을 차감하는 걸, 그러니까 빼는 거죠. 5,000원을 8,000원에서. 이를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라고 합니다. 제조업자, 판매상, 소비자 중 다음 단계가 없는 주체는 그렇습니다. 소비자이죠. 소비자는 다음 단계가 없습니다. 따라 소비자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부가세를 부담하는 소비자라고 했죠. 그래서 이 소비자를 최종 소비자라고 하는데요.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다음 단계가 있는, 그래서 다음 단계 입장에서 전 단계에 해당하는 제조업자와 판매상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요. 돌려받는 방법은 직접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납부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돌려받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차감, 즉 공제하여 결과적으로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 전 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자인 제조업자와 판매상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는 법이 바로 전 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이 전 단계 세액공제법. 자, 이걸 국세청 입장에서 살펴보죠. 국세청은 제조업자로부터 5,000원을 납부받고 판매상으로부터 3,000원을 납부받아 최종 부가가치세 징수 목표액인 8,000원을 징수하게 됩니다. 소비자는 어떤 신고나 납부도 하지 않죠. 그렇죠? 자, 다음 단계가 없는, 그래서 전 단계가 될 수 없는 소비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지만 소비자의 전 단계 사업자, 즉 제조업자와 판매상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게 전 단계 매입세 공제법입니다. 그렇다면 최종 소비자의 전 단계인 사업자 사례에서 제조업자와 판매상은 항상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까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할 세금이 부가가치세이니 사업자는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해준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이 사업자가 공급받은 재화나 서비스를 부가가치 창출에 사용하지 않고, 즉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목적으로 소비할 경우에 그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해 줄까요? 공제해 주면 될까요? 뭔가 형평성의 원한을 알까요? 이때 사업자는요, 부가가치 창출한 사업자가 아니라 그냥 개인 소비자랑 똑같잖아요. 어떤 소비자는 매입세 공제해주고 어떤 소비자는 매입세 공제 안 해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조세 형평에 어긋나는 것이죠. 즉 판매상이 제조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구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집에 가져가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 경우에 그 가구를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세 매입세 5,000원을 세무서가 돌려줄까요?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 공급받은 재화나 서비스를 자기 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자가사용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그 부담자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판매상은요, 이 사업자는요, 최종 소비자와 똑같기 때문에 조세형평 차원에서 공제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라고 합니다. 결국 판매상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8,000원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 5천원을 차감, 즉 공제 받지 못하죠. 왜? 자가사용, 개인적인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5천원을 공제받지 못하여 결국 8천원을 납부하게 되는 것이죠. 최종 소비자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뒤에 한 2, 3주에 걸쳐 자세하게 배우게 됩니다. 그때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죠. 묶어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까? 그렇습니다. 전 단계세인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전 단계세액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요. 다음 단계, 즉 부가가치 창출, 즉 수익 창출에 기여하는 전 단계 매입이냐? 그렇다면 그 매입 시 부담한 부가세를 공제해 줄게. 이런 게 전 단계 세공제법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공제해 주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다음 단계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않는 전 단계 매입세액, 즉 전 단계에 부담한 매입세액은 공제해 주지 않습니다. 즉 다음 단계의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되는 전 단계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공제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가 다음 단계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사업자가 매입한 재화나 서비스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가 소비하는 경우 다음 단계로 연결되어 부가가치가 창출 안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자가 그 재화를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지 않는 것이죠. 과세형평 차원에서. 조세형평이죠. 당연한 거죠. 그때는 그 사업자는 뭐 서류상으로는 사업자지만 실질은 뭡니까? 소비자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과세의 원칙이죠. 어려운 얘기 나왔습니다. 자, 최종 소비자 이전 단계의 사업자이든 그 사람이 제조업자든 도매업자든 소매업자든 또는 뭐 사업자가 개인 사업자이든 법인이든 뭐 주식회사나 기업이든 상관없습니다. 사업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0%를 추가하여 더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자나 재화를 서비스를 매입하여 부가가치 창출에 사용할 경우 그 부담한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데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문서가 필요한데요. 그 문서가 바로 세금계산서입니다. 만약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간에, 자, 제조업자와 판매상 간에 공급하는 자는 누굽니까? 제조업자고 공급받는 자는요? 판매상이죠. 자, 그들 간에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자인 판매상은 공급받을 때 징수당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세금계산, 그러니까 실질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가세 공제를 해주지 않는 거죠. 무섭죠? 소리는 안 받을 뿐인데. 자, 즉 다른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도 공급받을 때 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죠. 사례에서 제조업자가 공급하는 자, 즉 판매상이 공급받는 자이죠. 제조업자는 공급하는 자, 판매상은 공급받는 자이죠. 사례에서 판매상과 소비자 관점에서는요. 판매상은 공급하는 자, 그리고 소비자는 공급받는 자입니다. 판매상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 공급하는 자인 제조업자로부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소비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죠. 따라서 판매상과 소비자 간에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가셨나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영상을 당분간 밴드에 업로드 해두는데요. 꼼꼼히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단계 세공제법의 메커니즘을 명확히 정리해 두셔야 다음 설명이 쉽고 편하게 들리니까요. 자,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공급하는 자가 발행합니다. 공급하는 자는 같은 모양의 두 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요. 한 장은 자신이 보관하고 다른 한 장은 공급받는 자에게 줍니다. 이 주는 행위를 세금계산서 교부라고 합니다. 자, 전단계 세공제법 배워봤는데요. 전단계 세공제법은요. 결국 모든 거래 단계에서 팔 때 10% 징수해서 납부하고요. 사업자인 너가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그 재화나 서비스를 부가가치 창출에 사용하였다면 그 사업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해주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는 게
전단계 세액공제법입니다. 그럼 우리가 앞서 배운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고 사례에서 8,000원만 세무서는 거둬들이면 됩니다. 그럼 간단히 판매상이 최종 소비자에게 8,000원만 징수해서 납부하게 되면 될 텐데 왜 그 이전 단계인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의 거래 단계에서도 부가가치를 주고받게 하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우리나라 세무서는 규정하고 있을까요? 자, 이 전단계 세액공제법 적용하면요 8,000원 부가가치세 징수 외에도요 다른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를 투명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례로 들어가죠. 판매상은 소비자로부터 8,000원을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건 의무입니다. 판매상은 납세 의무자이기 때문이며 이는 세법에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판매상은 제조업자로부터 매입 시 5,000원의 세금을 징수당했고 이는 돌려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그런데 돌려받기 위해서는요, 그 공급하는 자, 제조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세금계산서에는요, 언제 얼만큼의 재화나 서비스를 누구로부터 공급받았는지가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한 개라도 빠지거나 잘못 기록되어 있으면 부담한 부가가치를 돌려받지 못할 뿐더러 엄청난 벌금, 즉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사실 제조업자 입장에서 판매사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하면 그만큼 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제조업자가 개인일 경우는 소득세, 기업일 경우 법인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결국 제조업자 입장에서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이기 위해 판매사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공급한 사실을 숨기고 싶겠죠? 세금 많이 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적게 내고 싶죠. 모든 사람이. 하지만 판매상이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판매상이 공제받기 위해서는요. 악착같이 제조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내고 그 거래 내역이 제대로 잘 적혔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신고할 것입니다. 자, 이처럼 판매상이 악착같이 달려들면 제조업자는요 판매상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 뭐 누락하거나 그죠?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없고요. 그 제대로 기록한 세금계산서를 그죠? 네. 제조업자부터 받아서 판매상은 국세청에 신고하기 때문에 그죠? 제조업자는 빼박이죠. 제조업자는 판매상에게 공급가액 5만원의 재화를 공급하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5천원을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판매상은 판매사에게 제조업자에게 공급가액 5만원의 재화를 공급받으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5천원을 발행받은 세금계산서와 함께 첨부하여 신고 납부합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서는요 이 둘이 신고 납부한 세액과 세금계산서를 맞춰보아 이 맞춰보는 걸 실무에서는 상호대서 또는 크로스체크라고 하는데요. 그 금액과 신고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만약 불일치, 이를 실무적으로는 불부합이라고 하는데요. 불부합. 국세청은 추상같이 둘 다를 조집니다. 죄송합니다. 실무에서는 아주 점잖은 문구로 된 안내장을 보냅니다. 왜 틀렸니? 누가 틀린 거야? 니네끼리 치고받고 해서 밝혀. 이런 거죠. 만약 둘이 치고받고 다투어 결론이 안 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은 직접 세무조사를 나갑니다. 자, 세무조사 나온 세무공무원은 그 조사 대상인 사업자 또는 기업 입장에서는 저승사자와 같습니다. 괜히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뭐 하나 숨기려다가 다른 소득이나 법세까지 탈탈 털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해서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프로세스를 갖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이용할 경우 제조업자나 판매상이 얼마나 벌었는지를 상호대사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해낼 수 있는 것이죠. 즉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이용하면 소득세나 법인세까지 투명하게 정확하게 징수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국세청 또는 세무서는 누구도 세부담을 피할 수 없이 그 부담해야 할 세금을 칼같이 징수해내는 것이죠. 즉 부가세 거두면서 소득세, 법인세까지 엮어서 정확하게 징수해내는 것이죠. 1타 3피인가요? 2티인가요? 예. 자, 구멍이 없고요.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자, 결국 모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취지, 즉 조세형평주의를 실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전단계 세액공제법의 또 다른 목적을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도 그 부담해야 할 세금을 피할 수 없게 만드는 조세형평주의 실현을 위해
이 전단계세 공제법이 이용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많은 용어들이 튀어나오는데요. 쭉 내려볼까요? 공급 가액과 공급 대가, 부가가치세 매출세, 부가가치세 매입세, 그리고 부가가치세 납부할세.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와 부가가치세 매입세 불공제.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 조세 형평주의, 불부합, 그죠? 상호대사, 크로스체크, 그죠? 어려운 용어들 많이 나왔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제 준비된 퀴즈 문제를 잘 풀어보시고 열심히 들으셨는데 좋은 성과를 거둬내시길 바랍니다. 자, 퀴즈 문제 13문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